혼자가 된 지 6개월. 후회가 남지 않은 연애라고 생각해서 금방 잊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끔 그놈이 생각이 난다. 뭐하고 사는지 생각하기도 싫은데 가끔 생각이 난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절대 안 받을 거다. 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제외에 성공했다고 저희에게 후기를 남겨주셨던 분들의 경험담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을 갖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면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우리가 연애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헤어졌냐잖아요. 저는 여자친구인 희덩이가 서운함을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 싸움도 같이 시작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서운함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나름대로 잘 풀어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희덩이가 저에게 서운함을 표시하는 빈도가 점점 더 많아졌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나는 이 아이에게 서운한 게 없고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나에게 왜 자꾸 서운하다고만 표현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지쳐갔었고 희덩이가 서운함을 표시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연애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싸움이 반복되니까 지쳐가는 연애를 했었던 거죠. 그렇게 지쳐가면서도 또 서로 좋아하긴 하니까 어떻게든 꾸역꾸역 풀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매일 서운하다고만 하는 이 아이한테 맞춰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작은 일들은 문제를 삼지도 않는데 이 아이는 참 속이 좁고 사소한 문제들도 전부 다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구나. 정말 그런 아이구나. 너무 피곤한 연애, 지치는 연애, 정말 맞춰주기 힘든 연애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헤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별 후에 초반에는 저도 이제 싸우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었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후회 없는 연애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찜찜하고 뭔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연애를 조금씩 천천히 긴 시간 동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희덩이랑 만나면서 나는 정말 서운한 게 없었는데 왜 항상 이 아이만 서운하다고 했었을까? 정말 이 아이는 속이 좁은 아이였을까? 그러면서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고 내가 후회 없는 연애를 했다면 이 사람이 생각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나는 생각이 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쭉 생각을 하다가 어떠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 사실은 제가 마음이 넓다고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희덩이가 속이 좁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착각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바라는 것,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연애를 할 때 희덩이는 이미 저한테 채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저만 몰랐었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익숙해진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 서운한 게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상대가 다 잘해주는데 내가 서운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말 만족스러운 연애였고 편한 연애였는데 정작 희덩이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잘 풀어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만 잘 풀어갔던 거였죠. 이 상대방은 자신의 욕구나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전혀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채워준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서운했던 거고 정말 희덩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름대로 필요했던 것들을 나한테 좀 채워달라고 매번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무시를 했었던 거죠. 제가 자존심을 부리고 제가 고집을 부렸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애가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왜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항상 일을 크게 만드냐, 별것도 아닌 일로 왜 항상 서운하다고 하냐, 이렇게만 말을 했었던 거예요. 정말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이기적인 연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서운함을 표현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조금 많은 것들로 서운함을 표출을 했었거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그땐 저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방법도 잘 몰랐었고, 저는 마냥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는 않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의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사람한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회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나는 이 사람이랑 다시는 잘 될 일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붙잡거나 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빠는 후회가 됐기 때문에 나를 붙잡았던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애를 이렇게 쫙 판을 깔아놓고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줬던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것들, 내가 상대방에게 느꼈던 만족감, 반대로 상대가 나한테 느꼈던 만족감 등등. 근데 대부분은 자신에 대해서는 알아.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당연히 아는데 상대가 어땠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거의 다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서로 감정적으로만 싸우다가 헤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러한 비슷한 연애를 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희덩이와는 다르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회가 적지만 그래도 조금의 미련은 남는다, 그래도 조금은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내가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 시작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오히려 내가 받아주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의 삶을 잘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고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돌아온다면 우리의 연애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깨닫지 못한 상태로 다시 만날 때 감정적으로 내가 잘할게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연애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면 그냥 감정 소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상 이런 연애를 하셨던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자기가 할 거 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썸도 좀 타보고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다가 이 사람이 깨닫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도 조금 미련이 남아있고 이 사람을 다시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덩이었습니다. 안녕.